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러다 완전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폐지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대형만 남았죠. 그래서 이 우대형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월부터 금리 또 올라가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11월부터 0.25%포인트 인상. 근데 얼마 전에 올렸어요? 9월에 올렸죠. 9월에 올리고 11월에 또 올려요. 주금공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대형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느냐?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주금공 MBS 들며 3분기 ABS 47.45% 증가. 그래서 MBS가 뭐고 ABS가 뭐냐? 주택금융공사의 MBS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저당증권이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 누군가 대출을 받고서 이 집을 사요? 그럼 이 대출에 대한 채권 있죠? 이 채권을 가지고 만든 증권이 MBS잖아요. ABS는 뭐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ABS가 증가하는 게 47.4%가 증가했다고 하죠. ABS가 증가하는 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마하건설이 있어요. 근데 PF도 안 되고 단기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 쓰는 게 내가 보니까 빌딩이 있어. 그리고 이런 실물 자산이나 혹은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산들을 토대로 요거를 판다가 아니라 요것을 어떤 회사에 위임하면서 요걸 토대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해서 이 증권을 토대로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ABS.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 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전당포에 맡겼지만 내가 시계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저 ABS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예요? 정책 대출이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모토가 뭐였어요? 크게 두 가지죠. DSR 우회. 그리고 두 번째가 낮은 금리.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된다는 거는 DSR 우회한다는 소리는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는 소리는 싸게 빌려준다는 소리죠. 싸게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 돈을 내가 많이 마련해야 되고 싸게 마련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기준금리는 아니더라도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예금을 맡겨도 지금 5%를 주는데 지금 예금을 맡겨도 이자를 엄청 주는데 아까 뭐 4%대짜리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싼 금리로 나가야 되죠. 그런 채권을 누가 사주겠냐? 누가 소화를 해주겠냐?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요즘 들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수신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렵다. 그렇죠? 첫 번째 요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싸게. 근데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까 일단 많이부터 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대, 일반이 있는데 1번부터 폐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싸게 지금 2번 금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것도 효과가 없다. 그마저도 재원 조달이 힘들다는 거죠. 자금 조달을 하려면은 싸게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정책 대출이니까 사실 MBS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MBS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MBS, CDS, CDU 터져가지고 연쇄적으로 터져서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값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MBS 투자해가지고 좀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고점이에요. MBS까지 알아서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MBS를 왜 들어가냐? 근데 다만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내는 대출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되지 않겠냐? 내 원금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일으켰죠. 지방 정부에서 빌려준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빌려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서 보증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줌. 이게 레고랜드 사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정책 모기지 예산이 0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주금공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정부 지원 없이 알아서 한다? 첫 번째는 주금공이 알아서 해야 되면은 그 손실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0이 됐냐? 이거 왜 0으로 만들었을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정책 모기지 예산이 0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내년에 특례 계속 연장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정부가. 그거 특례 나와가지고 막 거품 생길 때부터 저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 덮을 돈도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금공이 뒤집어 쓰든가 아니면은 민간 토대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하든가 하는 거 자체가 둘 다 안 통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미 특례 보금자리로는 공급 목표치를 넘어섰고 원래 1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일반연금 폐지를 했죠. 그리고 상황 와서 더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엔 정책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이 연장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연장이 되더라도 지금 금리, 지금 11월에도 올린다고 하죠? 그 올리는 금리 정도의 그 정도의 한도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역마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워낙 재원 조달을 많이 해서 두 차례나 올라가는 거지. 버팀목 올랐고 디딤돌 올랐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대출 그것도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여기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아예 한은에서 특례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특례 안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책 실패했습니다. 차마 이 소리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 그래도 문재인 때는 가계부채가 105%인데 지금은 GDP 대비로 101%까지 줄어든 거야. 그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에 더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내년에는 우대형도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누가 다 뒤집어 쓰려고 저걸 하겠어요. 그리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괜히 건설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서 사람들 심리에 집값 계속 올라갈 것처럼 신축 가격 계속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게 뭐냐. 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좀 사야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유치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연착륙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연착륙은 호구 모집이다. 쉽게 생각해서 연착륙은 호구 모집이에요.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게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거래량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요때 하고 요때 나오고 요때 나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4건의 거래가 된다면은 요때는 여기까지 거래할 동안 이 가격에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요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호구죠. 호구들을 더 붙이는 게 연착륙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이 가계부채를 다음 호구한테 어느 정도 떠넘기고 그 호구도 어느 정도 손해봐서 또 다음 호구한테 어느 정도 떠넘기고 또 그 호구도 손해봐서 어느 정도 다음 호구한테 떠넘기고 이게 연착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 상승했는데 왜 연착륙을 해야 돼요? 경 상승했으면 경착륙을 해야지. 연 상승했을 때는 연착륙을 하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피해와서 나라가 무너진다 어쩌고 저쩌고.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일단 집을 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끌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 혹은 투기꾼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로 저기 대환 대출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취약계층 지원한 것도 아니죠. 그랬을 때 돈 돌려줬어요? 내가 돈 번 만큼 환수했어요? 아니요.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양도세 중과까지 없애버렸죠. 번 돈은 돌려주는 건 적은데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본인이 행동했던 책임들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 도덕적 회의가 오게 되면은 정부가 입장에서 사기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로는 솔직히 있어서는 안 되는 대출이에요. 왜 안 되냐? 취약계층 지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DSR을 우회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바젤3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대출이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다 DSR 규제가 들어가서 DSR 4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 때 놓쳐가지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MB 정부 말에서 박근혜 정부 초였어요. 그때 DSR 도입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대출만 잔뜩 늘려놨죠. 그 대출 디레버링이 안 돼서 지금 생겨난 사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내수 경제를 살리는 거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거고 디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DSR 우회하는 거 없이 DSR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IMF에서 경고하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계속 경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에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에 정책 자금을 0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폐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다. 특례보금자리론 1년 간다고 그랬는데 1년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믿고서 내년에 특례 받아가지고 나는 요건이 되니까 입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내년에는 정책 지원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없고 50년 주담대 넘어서는 거 없어요. 60년 주담대 안 나와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